그동안에 저희들이 지난 대선을 승리하고 그러고 난 뒤에 사실 좀 너무 많이 힘들고 지쳐가지고 조금의 뭐라 그럴까 정적의 시간이랄까 좀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가 저희들이 쭉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정부가 잘 되기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왔던 생각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어떤 생각들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너무 어떤 일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좀 우리 자신들을 좀 더 돌아보고 성찰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또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불행한 단 한 가지 원인은 방에 조용히 앉아있는 법을 모르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애국운동한다고 그냥 뛰어다니기만 했지 사실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뭔가 지금 이 세대, 이 시대에 어떤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하고 또 이거의 어떤 현상들의 원인이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좀 우리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독서도 좀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오스 기니스의 저항이라는 책입니다. 이 오스 기니스는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이자 강연가며 작가며 사회 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는 아주 기독교 그야말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연한 기회에 어떤 분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이 책을 좀 읽어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적용이 되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스 기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21세기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가 아니면은 현대성의 세력들이 주인인가. 현대성이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력들이 주인이다 라는 시험 앞에 놓여 있다. 불행하게도 교회는 현대성의 위력에 압도당했다. 그 결과 21세기의 서구 교회는 허무주의 심판의 신년에 빠져 허덕이며 인본주의의 오만함에 경멸을 당해왔다. 사실 지금 이 시대가 그야말로 인본주의가 반무하고 하나님의 이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죠. 특별히 한국 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사회에 스며드는 신자유주의의 유혹 앞에 한번 힘쓰지 못한 채 목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치명상을 입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고 또 서구를 보면은 서구의 기독교 이후 포스트 크리스찬 시대에서 무기독교 난 크리스찬 시대로 넘어가는 중이다. 서구의 교회는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진보 세속주의와 급진 이슬람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이것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 책은 전장의 최전선에서 싸움을 벌리는 서구 교회의 버거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서구교회를 지원하며 어떻게 우리의 싸움을 대비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만든다. 라는 그런 그 평을 우리 온누리가 이재원 목사님이 썼습니다. 제가 이 서평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리를 좀 했는데 그게 뭐냐면 현대 사회가 암흑에 빠진 이유를 여기서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삶에는 자명한 진리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나 자연적인 도덕 질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 또 참과 거짓, 또 선과 악, 남성과 여성 같은 이런 모든 질서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요새 보면 정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그 김이경이라는 그 어르간이 같은 친구가 청담동 그 술집 사건 이런 거 그거 정말 100% 거짓으로 지금 검찰과 경찰 조사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특히 지금 그 개딸이나 좌파들은 지금도 70%가 김이경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게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참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고 특별히 그 남성과 여성과 같은 그런 질서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굉장히 이 시대의 큰 문제입니다. 특히 남과 여는 분명히 염색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남성은 XX고 여자는 XY인데 지금 이 페미니즘은 그 분명히 다른 그 성을 가지고 있고 역할도 다른데 불구하고 성경에는 남녀는 그야말로 서로 도와주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페미니스트들은 지금 남과 여를 서로 간의 어떤 싸우는 그런 그 대적하는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참 이 문제가 저출산 문제인데 지금 청년들이 여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남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전부 녹음을 해요. 대화를 내용을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또 무슨 어떤 성폭력이니 뭐 이런 소리를 할까봐 그걸 다 녹음을 하는 정도로 이런 시대예요. 지금 MZ 시대가. 그래서 이러한 그 삶의 형태가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 또 여기에서 발생되는 게 이제 동성애, 동성혼, 소위 말해서 사회적 성이라든지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이런 인간관계의 법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라든지 황금률이라든지 자연법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사회주의의 그런 어떤 베이스가 되는 게 바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독창성은 무한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 인본주의의 가장 주된 사상이고. 그래서 신기술의 개발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앞으로 100만 년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신기술들이 옛날에 100년 걸리던 기술 지금 1년 돼요. 이런 식으로 현대 사회가 암흑에 빠진 이들이 분명히 이러한 창조 질서를 허무는 것,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 그리고 인간의 지식이 오직 사회적인 것으로만 구성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사고방식,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전통적으로 주어진 모든 그 윤리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서 제일 우리가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성혁명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서구는 이미 성혁명이 지나갔습니다. 이미. 그리고 미국은 지금 성혁명의 한 가운데에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성혁명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성혁명의 세 가지 기둥은 진화론과 무신론과 인본주의 이 세 가지가 그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알아야 되고 여기에서 성혁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가 성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증거를 무시하고 인간의 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이제 동성 결혼이 전면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바이든 허용했죠.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지금 투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차별금지법 되면은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이러한 성혁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어떤 그런 전쟁을 준비해 또 우리가 먼저 우리가 세상에 참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분별해야 하고 세 번째는 주의 진리와 그러심을 정말 우리가 부정하고 하는 그런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분별력과 또 세상에 참여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 여러 가지 많은 인본주의 사상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핵심이 뭔지 알아야 되고 또 팩트 체크를 해야 되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을 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속주의라고 하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속주의가 오늘날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게 언제부터 생겼느냐면 그리스 시대부터 생긴 거예요. 그리스, 로마,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때 마키아벨리라든지 17세기에 홈스라는 사상가, 18세기에 폴 바하 이런 사상가들에 의해서 세속주의가 생겼고, 그다음에 우리 정교 분리라는 이 이야기 아시죠? 이거의 기원을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어져서 그 다음에 교황 젤리우스라는 사람 또 그 다음에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으로 이어져서 이러한 교회 정교 분리라는 사상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단순히 어떤 뿌리가 없이 그냥 제퍼슨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뿌리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뿌리를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 니체부터 시작해요. 니체의 초인 사상부터 시작해서 하이데크를 거쳐서 니체의 수제자인 미셸 푸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 다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러한 젠더 이데의 오르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성혁명의 선두주자입니다. 단순히 어떤 이 애국 운동에 나선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실효성 혹은 효율적인 어떤 그런 운동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이렇게 분별해야 되고요. 그런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이 시대의 징조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그 시대에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잘 파악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문화를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데 이런 그 문화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저희는 이제 우리 대장년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기독교 사상가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그 시대적인 흐름을 분석하고 분별할 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사상가들이 양성이 돼야 돼요. 그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광장에 뛰어나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아주 지역적인 문제들만 갖고 두들고 다니다. 데모하고 시위하고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그 기독교 사상가들이 대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회유하고 논리적으로 깔아뭉개야 돼요. 좌파들과의 논리적인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상가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사상가들이 이루어놓은 토대 위에서 기독교 행동가들이 필요합니다. 대중들을 설득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그들을 묶어서 단체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대장년도 그 중에 하나의 단체고 또 여기 뭐 다른 우리 이한열 장로님 같이 또 저분은 특이하게 난 크리스찬들을 모아서 단체를 만들었어요. 물론 기독교 단체뿐만 아니라 같이 전 국민을 아우르는 단체입니다. 그런 큰 폭을 갖고 만들었는데 이러한 그 기독교 사상가 행동가들이 정의와 자유, 인권, 성 그리고 기독교 가치관 이런 것들을 확립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 2023년에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대장년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은 이 방향성이라든지 또는 행동력이라든지 또는 제일 중요한 게 대부분 중에 돈이거든요. 자금. 이 자금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인력 동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소수의 리더와 수많은 동원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애국 운동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해서 이러한 행동가들과 함께 더불어서 결국은 여론을 형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윤석열 정부가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그 모든 가치관이 굉장히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아주 너무 참 믿음직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단체가 해야 될 일은 여론 형성입니다. 여론 형성을 하기 위해서 가도에서 시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계몽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앞으로 총선이 1년 한 3개월 남았는데 이번 총선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애국단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단체들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단체들이 그동안에 조금 동력이 좀 끊어져 가지고 많은 단체들이 해체되는 그런 일도 생겼고 또 그에 반해서 또 새로운 신생 단체들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단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힘을 합해서 이 난국을 잘 이겨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장시간 이야기하게 된 원인이 하나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김국성 선생님이라고 북한 괴뢰군 정찰총국에서
동안 김정은이를 보좌했던 미국의 내용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정보를 가진 분인데 그분이 좀 오셔서 어떻게 하면은 김정은이를 없앨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했는데 오늘 전 목사님 집회가 있어요. 그 집회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못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좀 활용해서 여기서 좀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 정말 가정과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빌고요. 앞으로 우리 대장년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세미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좋은 연자를 모시고 세미나를 하고 모임들 좀 갖고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그 모임에도 좀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여러 가지 우리 운동할 때 같이 좀 참석해 주시고 해서 이 장소가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또 청소년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이중직을 갖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 한가협 이 단체 여기 같이 있는 단체 한가협입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그 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이 성혁명에 대항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족, 성 이런 것들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성교육 이 좌파들에게 다 점령당해서 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포르노 같은 그런 것들을 집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항하기 위한 교사 양성도 하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회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대장년도 그쪽 일을 같이 좀 더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